예,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요, 송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의 건국인데요. 후주 출신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송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960년이니까 10세기가 되겠죠. 그죠? 10세기에 후주 출신의 조광윤이 건국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람은요, 특이하게 절도사 출신이에요. 절도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 즉, 군인 출신의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을 했다는 건데, 자, 절도사를 볼게요. 당나라 때에 변방을 수비하던 군사령관입니다. 그냥 소위 말하면 군사령관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포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사성장군. 자, 그 다음에 이 안사의난이라고 하는데, 이 안사의난이 뭐냐면, 안녹산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의 부하인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을 안녹산 사사명의 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안사의난 이후에는 변경 이외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방, 즉 변경, 이 둘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국경지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경지대를 수비하는 군사령관에서 국경보다 더 안쪽에 있는 본토 안에서도 이 절도사를 설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절도사들이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수가 많아지죠.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군사력을 이용을 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송나라를 건국한 조광윤이라는 사람은 문치주의라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치주의라는 말 자체의 뜻을 보자면 학문과 법령에 따라 정치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문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송나라 태조 조광윤은 이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이제 개편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도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를 시켜요. 또한 전시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이 지금 보시면 과거잖아요. 과거제 할 때 과거를 볼 때 저희가 뭐 초시라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으로 복시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이 뭐냐? 전시라는 걸 봐요. 자, 그래서 이 전시라는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황제 또는 왕 앞에서 시험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황제, 그 다음에 조선이나 아니면 뭐 고려 이렇게 황제가 아닌 나라, 그러니까 황제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제 왕이라고 보면 되겠죠. 최고 권력자 앞에서 시험 보는 것을 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서 합격한 사람은 자신을 뽑아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죠. 특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치주의를 표방하는 송나라의 태도로 인하여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었냐면 문인의 진출이 많아져요. 그래서 문인이 무인보다 더 수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군대를 지휘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또 황제가 모든 것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북방민족 있죠? 요 나라와 서하의 침략에 시달리게 되고요. 결국 이 둘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맹약을 체결하면서 세패, 은과 비단 이런 것들을 바치면서 평화를 간간히 유지해 나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 송나라는 무엇을 겪게 되냐면 재정이 항상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 부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왜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느냐, 가만 보니까 우리가 국방력이 약화가 돼 있어서 이 다른 나라의 군대들이 이겨낼 만한 국방력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재정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법이라고 얘기해요.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이 신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재정을 확대하고 군방력이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국방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균수법부터 해가지고 보마법까지를 우리는 그 신법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균수법인데요. 균수법. 공납을 개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발운사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 발운사를 통해서 정부에 필요한 물자를 싸고 운송비가 적게 드는 곳에서 구매를 합니다. 즉 정부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이 물건을 어디서 사느냐면 구입을 어디서 하느냐, 싸고, 기본적으로 값싸고, 그 다음에 운송비가 적게 드는 곳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요. 그러다가 잉여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다른 지역에 운송하여 판매하는 제도를 우리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뭐라냐, 균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그런 이제 수요나 공급 곡선을 소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공납을 개선한다라는 거니까 정부가 이 먼저 세금을 쫙 걷어서 그 세금으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싸고 운송비 적게 드는 곳에서 대량으로 사고, 그렇게 쓰다가 남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지역에 판매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균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방전균세법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 측량이라 있는데, 자 뭐냐면 부세, 즉 세금을 의미합니다. 자, 세금을 고르게 걷기 위해서 토지를 해마다 측량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방전균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청묘법과 시역법은 무엇이냐면 농민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농민과 중소상인을 대지주와 대상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보호 정책을 하느냐, 낮은 이율로 자, 융자를 대주는 정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중소상인들이 대지주나 또는 대상인들에게 꿀리지 않도록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또는 그런 것을 대출 방식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청묘법, 시역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농전수리법은 수리시설 융자정책이라고 제가 지금 해놨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수리시설의 비용을 농민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거나, 이건 빌리는 게 아니죠. 각자 부담을 하거나 n분의 1로 하거나, 또는 정부의 융자로 해결하는 정책, 그러니까 또는 이런 공동부담이 힘들다 그러면은 나라가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모역법, 노동력 대신에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봅시다. 예, 요역, 그러니까 노동력이죠, 그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역이죠, 역 대신으로 농민에게 재산에 따라 등급을 나눠 면역전을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신 세금을 내는 이 세금 이름이 뭐냐면 면역.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노동력을 대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에 내는 세다에서 면역세라는 거를 내는 거예요. 또는 면역전이라고 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농민 외 관리나 재산가들에게도 이 묘역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귀족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면역을 받고자 하는 농민부터 그의 모든 사람들까지 이 묘역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가법, 보마법에 대해서 또 좀 설명 좀 해볼게요. 보가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농한기, 그러니까 농사가 한가로울 때 농민에게 군사훈련 시키는 거를 보가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보마법은 뭐냐면 국가에서 국가 소유의 말을 농민들에게 한 필씩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농민이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가 이 말들을 키우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군사비 절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신법을 통해서 왕안석의 개혁안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을 신법당, 그것이 아니라 왕안석의 개혁안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는 이 송나라의 사대부들을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법당과 구법당이 서로 격하게 싸우게 돼요. 네, 이걸 당쟁이라고 하는데, 당쟁이 격화가 될수록 더 치열해지면서 국력이 더 쇠퇴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 왕안석의 개혁안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왕안석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국력은 더더욱 약화가 되었으며, 그 상태에서 금의 공격을 받으면서 북방지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금나라는 저번 시간에 보았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북방지역을 상실하면서 북송이 멸망을 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는 정강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굴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송나라가. 그리고 결국은 이 황제와 그런 이제 귀족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을 성립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남송 역시 군사력이 약하다 보니 금나라를 상대로 막대한 물자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라에서 금나라로 바뀌는데, 이 송나라의 처지는 요 나라 때와 달라질 게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금나라와 분신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송나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